이게 내셔널 국립공원국에서 발간한 그 인포메이션이에요. 제가 어딜 가면 항상 이거를 유심히 잘 살펴보고 또 곳곳에 이렇게 그 팻말로 역사 기록을 해놓은 것을 먼저 꼼꼼하게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로 calculating 해서 그 다음에 조합을 하면서 상황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하면서 역사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그 역사 유적지 그 복원하는 그 관계자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서 해답을 어디서 찾을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 얘기가 이곳에 나바호 인디언들이 도래를 하면서 그 같은 시점에서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호 민족은 그 시베리아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알래스카에서 점차 남진을 하면서 이제 그 시족이 부족이 되고 점차 이제 그 세력이 커지면서 캐나다 대륙을 남진해서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그리고 그 네브라스카, 캔사스, 미조리 이쪽을 계속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한 그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대한 지역의 3계주에 걸쳐서 살고 있던 그 푸에블로 인디언들이 사라진 그 시기에 그 나바호 그 네이션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 나바호 네이션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들소떼를 따라다니면서 들소를 잡아먹고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유목민족이고 푸에블로족은 이러한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곳이에요. 그리고 강을 가깝게 한 곳에 거주지를 마련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고 또 사슴을 잡아먹고 또 들소를 잡아먹고 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농경사회니까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먹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적으로 그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들이고 나바호 인디언들은 농경 부족들이 아닌 이렇게 유랑 부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면서 이제 들소를 잡아서 먹어가면서 사슴도 잡아먹고 하면서 계속 대륙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그리고 중국의 그 중원 그 남부에 거주하는 그러한 민족들은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양순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유목 민족인 몽고 그 징기스칸 군대가 유럽과 또 중동까지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약탈을 하고 한 그러한 그 종족들이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목민족의 특징은 원거리를 다니고 또 그 동물을 키워서 그것을 이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 양떼를 끌고 먼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목 민족들이 꼭 필요로 한 것이 뭐냐면 고기는 많은데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필요로 하면 그들이 다른 민족을 쳐서 그 곡식 농사 지은 것을 약탈을 하는 그러한 습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이 넘은 그 중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진시황 그 이전서부터 진시황 그 이후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그 쌓은 그 장벽이 만리장성이잖아요. 그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그 몽고 벌판을 다니는 그 몽고 그 유목민들이 가을이 되면 이제 중국 땅에서 곡식 농사를 다 짓고
또 추수를 해서 다 걷어놓으면 그것을 약탈을 하러 중국을 그 변방을 침범을 해서 살육을 하고 강간을 하고 여인들을 납치하고 또 곡식을 수탈해서 다시 그들의 주거지인 몽고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거든요. 농경 사회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 얼마든지 그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물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풍습을 가졌기 때문에 한 곳에 거주하고 살면서 그저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그대로 계속 그 자손들을 번식해 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요 앞에 보이는 이 성곽 안에 그 아즈텍 그 한 씨족들이 사는 이곳에 방이 한 500여 개가 돼요. 이렇게 지금은 폐허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니마스 강을 따라서 여기에서 한 300m 또 저쪽에 가면 또 여러한 규모의 그 유적지가 또 있고 또 저쪽 언덕 너머에 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모습은 보이는데 거기는 아직 발굴을 잘 안 해놓고 리노베이션을 안 해서 거기는 출입 금지가 돼서 가지는 못합니다. 요 아즈텍 부족은 멕시코 시티 그 근처에서 출발을 해서 이 북쪽으로 이주해 온 그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도 아즈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들은 푸에블로 인디언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부족들이고 나바호 부족과는 또 완전히 전혀 그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러한 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한 2시간 내려가면 거기에 미국 대륙의 이러한 그 유적지가 가장 크게 보존되어 있는 그 광범위한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차코 내셔널 히스토릭 파크예요. 그래서 그 차코 캐년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그 지역에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게 아주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러한 것이 막 곳곳에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곳에 살다가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호련히 다 정적을 감추고 지금은 이제 폐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제가 갔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복원 작업을 그때 한참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 국립공원은 그 복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거기서 또 한참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분을 여기에서 만났단 말이죠. This people is very close to the culture with Aztec Mexican people. Yes, it's all Very similar. intertwined. Very similar. You know, Aztec can speak to a Hopi person. It's the same language. Oh. As a Ute and as a Pima, Papago, and virtually all those tribes down in the mountains, see. all the way down to the Even the Hopi, the Yep. Zuni, Apache. Not Zuni. Zuni's on its own. Oh, Zuni is a different one. Yep, there are only one Pueblo right now with that language. Oh, It's very, very different. but Zuni people, Zuni Indian nation, they don't like Apache because Apache long time ago they beat many times to the Zuni Indian nation. Right, right. I was there last year and 2 years ago. So many times I was there. Zuni, the guy tell me they really don't like Apache. They used to. When I was a kid, there was a scalp pole in the plaza. A big pole with the scalps on it. Yeah. Apache Oh. scalps. But they took that down. I was, the Apache, photo of Apache. Oh yeah. Uh-huh. Yeah, I was there a couple times already. Uh-huh. But Apache people is not so kindly. They're not very kind. No. They have some very nice territory. They have 나바호 부족들은요, 그 유목민들이 농경 사회에 사는 그 사람들과 달리 성향이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그러니까 남을 공격을 잘하고, 침략을 잘하고, 그들이 뭐 거기에서 오래 머물러 살면서 서로 교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남을 쳐서 뭐 빼앗을 거 빼앗고 죽일 거 죽이고 여자를 또 약탈하고 납치하고 하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정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몽고 사람들이 그 아주 그 포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들이 곡식을 먹는 그러한 민족들이 아니라 고기를 먹는 그러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다혈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초식 동물들이 성향이 그 순하죠. 그리고 사람도 곡식과 채소 위주로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성격도 온순해요.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포악스럽습니다. 저는 뭐 그 어렸을 때서부터 5년 전까지 수십 년을 육상과 당수와 그리고 축구를 한 40년을 하고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제 주변에 그 축구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은 선후배들 다 그래요. 성격들이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육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니까 성격들이 좀 와일드하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포악한 기질들이 많고 변덕이 많고 그렇습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농경 사회를 이뤄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곡식을 빼앗고 살육을 하니까 이 사람들 그 농경 사회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싸움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짐승들을 때려잡아야 되고 막 그 험난한 곳을 추위와 더위를 오가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성향이 거칠고 모든 환경에 적응을 잘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만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목민들이 공격을 해 들어오면 이렇게 방어를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의 성처럼 성곽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도 싸움을 잘 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바호 그 인디안 종족을 피해서 이제 떠나버리고 그 남은 것들이 이러한 유적지가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바호 인디안들을 피해서 이들이 산 것이요. 여기서 한참 그 동쪽 남쪽으로 가면 거기 타오스, 제가 이제 거기도 조만간에 다시 가볼 거죠. 그곳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원해 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는 아주 복원을 해놨으니까 옛날 그 원형대로 그러한 것도 있고 또 그 아래 지난번에 왔던 그 스카이시리라고 하는 그 아코마 푸에블로 인디언 그리고 라구나 푸에블로 인디언 그러한 모든 곳의 유적지들이 아주 곳곳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바호 인디언들을 피해서 전부 떠나버려서 그 험한 곳에 다시 자기들의 그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러니까 나바호 인디언들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적지들을 남겨놓고 갔는데 나바호 인디언들은 계속 그 유목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약탈하고 파괴는 했어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 정착해서 농경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바호 민족들이 아리조나 북부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서부터 유타의 남부 그 일대가 나바호의 테리토리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뉴멕시코의 서부 그 방대한 지역에 남한 땅의 한 80~90% 정도 되는 그 굉장히 큰 땅을 나바호 민족의 자치국가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들이 약 한 30만 명이 거주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조나에 대략 살고 있는 나바호 민족이 한 15만 명 넘고 그리고 뉴멕시코 이쪽 서쪽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12만 명 정도가 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나바호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를 이제 접수해서 사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는 이제 척박한 땅이니까 더 이상 뭐 다른 데 또 갈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들소떼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잡아먹고 살았는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들소떼가 이제 이쪽에 많이 진출해 있었죠. 또 요 위쪽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주 정착하면서 살던 그 관습이 생겨서 지금까지 그 수백 년 동안 한 얼마 됐어요. 거의 한 600~700년 정도를 여기에서 정착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나바호 민족들이 근래에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그 모뉴멘트 밸리, 또 그 싸구려 여행객들이 찾아가는 그 엔탈롭 캐년. 엔탈롭 캐년은 사실 그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쓰레기 같은 그러한 것인데, 그리고 포코로 스테이트라고 해서 콜로라도, 뉴멕시코, 아리조나, 유타의 딱 그 경계 사각정, 그게 내셔널 그 모니멘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것도 나바호 자치구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접수해서 관광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바호 민족들이 옛날에는 남들을 수탈해서 먹고 살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 거주하고 있는 그 영토에 그 자연 경관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또 쉽게 볼 수 없는 그러한 경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상품화 시켜서 그 관광지로 활용을 해서 또 남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하여튼 그 제가 미국 대륙 모든 곳을 다니면서 만나본 그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국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불친절해요. 그리고 또 인물이 좀 못났어요. 동부 쪽에 살고, 또 그 미국 남북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 북부에 사는 그 인디언 그 부족들은 이 체격도 아주 훤칠헌칠해요. 그러니까 그 마사이족 같은 그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허리허리하고 쉐입이 좋단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인물이 아주 이목구비가 반듯반듯한 사람들이 많고, 이 남부에 사는 인디언들은 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체격들이 이렇게 훤칠헌칠하고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그런 체격들이 거의 없고, 그냥 뚱뚱한 사람, 짧은 사람, 막 얼굴이 가분 수염으로 큰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나바호 민족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저는 뭐 이렇게 추론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골격에 그 변화가 있었던 그 특성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제 어떠한 결론이 도달했냐면, 콜로라도 로키 산맥 그 북쪽에 사는 그 사람들, 그쪽은 전부 광활한 초원지대예요. 그러니까 캔사스,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그리고 몬타나, 아이다호, 뭐 이런 쪽이죠. 그쪽은 아주 초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동물들을 많이 기르는 그러한 인디언들이 살고, 이 남쪽에 이러한 그 뉴멕시코, 그리고 아리조나, 유타, 이쪽에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곡물 생산이 별로 안 되고 동물이 많이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식생활 문화에 차이가 있어서 그들의 골격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동부와 북부 지방에는 산림자원,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백인 개척자들이 일찍부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요 중북부에 가면 그 금광, 은광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원을 찾으러 이곳에 일찍 들어온 그 백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점점 유입이 되면서 텍사스 남부에서 그 가축들을, 그 소떼를 끌고 와서 거기다 그 방목을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와 있는
또 많은 백인 세력들에게 그 가축을 그 식용으로 팔고 하는 그러한 그 문화의 이동이 있었단 말이죠. 개척민들은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혼자서 온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끼리 이제 그룹을 져서 어디 가서 우리 금강을 한번 개발해보자, 벌채를 해서 일확천금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와서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짝을 그 인디언 부족의 여자들과 이 부부관계를 맺고 그 자손들을 번식을 시킨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그 북부에 자원이 많고 초지가 많은 또 나무가 많은 그러한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은 그 백인들이 대거 몰려 들어온 그 개척민들과 그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목구비도 반듯반듯하고 신체 조건도 좋고. 그런데 이쪽에 뉴멕시코와 유타 그리고 아리조나 여기에는 먹을 게 없어요.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먹을 게 아예 없는 곳이에요. 뭐 풀밭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이라고 뭐 콜로라도 강을 따라서 있지만 거기는 지금의 그 모압타운을 지나면서 그랜 캐년 가는 그 모든 일대 풀밭이라고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을 그냥 계속 뚫고 지나간 그러한 강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러한 영토도 없고 나무가 많은 지역도 없고 거기에서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이 나는 곳도 없으니까 백인 세력들이 유입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멕시코계 또 시베리아 쪽에서 넘어온 그 아시아계들 그 원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만 계속 살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또 후손들을 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체형들이 지금의 그 멕시코 사람들과 비슷해요. 멕시코도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훤칠훤칠하고 그 인디오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머리도 가분수 또 햇볕이 강렬한 데 사니까 피부가 붉고 키가 자그맣고 뚱뚱한 그러한 체형의 사람들이 남부에 많이 산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기준이를 데리고 내려간 그 인디언 부족 그 타운이 있어요. 거기는 주니 UNI라고 하는 그 주니 인디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파치 인디언과 나바호 인디언 그 사이에서 큰 지역을 점령하고 사는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성격도 온순하고 그들은 체형도 쉐입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인디언 민족들이에요. 사람들도 양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는 지역이 또 숲이 많아요. 그리고 초원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식생활 그 개선의 문제가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훤칠훤칠하게 잘 자랐고 농경 사회를 또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또 성격도 온순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인근에 사는 아파치 인디언을 상당히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파치 인디언과는 혈연 관계가 누가 있냐면 이 나바호 인디언과 아파치는 같은 종족들이거든요. 나중에 지역이 다른 데 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그러한 종족이고 미국 서부에 사는 모든 인디언들이 아파치와 나바호 인디언을 아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적군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연으로 해서 이 지역에 아파치가 나바호와 아파치가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서 그 양순했던 푸에블로 인디언들 이 부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이곳을 다 떠나버려서 이러한 폐허 지역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 안에서 통로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15년 전에 콜로라도로 이민 온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했었어. 그 안에 그 밀폐된 공간에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앞에 있는 그 키바 큰
마을 회관 같은 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내가 직원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차림이 이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레인저로다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레인저는 아니고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탐사여행가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아주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밖에 있는 이 둥근 그 공간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키바라고 했더니 그 키바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태인인지를 모르고 유태인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은 그 유태인의 그 마을마다 그 시나고교가 있어요. 한국의 근래로 말하면 마을회관과 같은 기능은 그 한국의 마을회관보다도 훨씬 발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뉴욕시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그 마을 중심부에 영어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또 마을 회관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뭐 등등 하는 그 마을 회관 역할을 하는 공간의 명칭이 시나고그예요. 그래서 그 시나고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고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뉴욕에 사는데 뉴욕의 뭐 곳곳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그 상당히 큰 규모의 그 시나고그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가면서 설명을 했더니 그 비유를 이제 거기다가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미국에 이민 온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그 역사 문화를 그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나고그의 그 큰 역할은 뭐냐면 외국에서 그 유태인 민족들은 자기 유태인 민족을 계속 불러들이느라고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그 거기를 이제 계속 인권 문제를 삼아서 계속 공격해 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다가 유입하게 한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솔제니친 그 유명한 작가도 그 유태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이러한 모든 곳에 동구권에 살고 있는 그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던 자기네 그 민족들을 미국으로 불러 들여온 거예요. 그 인권의 그 문제를 삼으면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에 그 유태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다 그 말이죠. 그 소비에트 연방이 90년대 초에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곳에 동구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미국 땅으로 그 유태인들을 계속 이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이주를 해서 어마어마한 그 유태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유태인, 폴란드에서 온 유태인들이 엄청 많거든요, 뉴욕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제 뉴욕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뉴욕 땅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 J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마중하러 나온 사람이 직업이 뭐 생선가게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2, 3일 후에 생선가게 가서 일을 하고, 뭐 델리가게 가서 일하면 델리가게 가서 하고, 옛날에 많았던 그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그 친인척이나 친구가 마중을 나왔으면 또 그 사람을 따라서 그러한 곳에 가서 바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에 왔을 때 그때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조각가로만 살았어요. 다른 일은 아예 모릅니다. 그냥 들어서 알고 봐서 하는 것이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이민 1세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일하고 가서 자고
그렇지만 그 1세대 조상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었냐면 영어를 일단 하지 못해요. 지금도 뉴욕이나 뭐 댈러스, 조지아, 제가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 도시를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가면 1세대,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 부모 세대를 따라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 온 사람을 1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40년을 살아도 영어가 어리버리하고 한국에서 막 온 사람들이 들으면 아, 저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영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영어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95%다. 그러니까 100명이면은 95명이 영어를 하지 못하고 한국말만 하고 사는 것들이 이 미주 교민사회에 널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국에 가서 이제 뻥을 치는 거죠. 뭐 영어 꽤 잘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영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을 제하고 바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리적으로 영어와 기술과 그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사회 시스템을 그 시나고그에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거든요.